자, 안녕하세요. 미나의 리뷰 앤 프리뷰쇼 미나리의 김미나입니다. 오늘도 목요일 경기가 끝났고요. 주중 3연전을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종열 국가대표 야구대표팀 코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어색하잖아요. 2차 접종까지 마치셨어요. 저희가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돌아오는 월요일이 되면 2주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자가격리가 없고. 아니 그래서 지금 노트북 바탕화면에 비행기를 이거 원래 비행기였어요? 네, 원래 비행기. 모닝캄이셨어요 원래? 야구 선수가 안 되었다면 저는 조종사가 되고 싶었어요. 파일럿이. 시력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아, 시력 좋았다니까요. 좋았다고요? 원래 좋았어요. 원래 2.0이었어요. 독수리셨어요? 네, 굉장히 좋은 눈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셨나요? 근데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눈의 시력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원래 야구 선수가 아니었으면 민항기 조종사를 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좀 관심이 없어서 좀 편집될 것 같은. 이종열 위원이 이제 미나리 주가 예측 틀릴까봐 굉장히 조마조마해 하신다고. 맞습니다. 네, 저희 작가들한테 막 전화해서 몇 개 제가요? 맞았냐고 가끔 물어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전 아닐 수도 있는데. 위원님밖에 없습니다. 패스. 네. 자, 그러면 이제 주중 3연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비가 내리면서 목요일 경기는 단 한 경기밖에 치러지지 않았고요. 8개 팀은 2경기만 치르게 됐습니다. 한번 주중 3연전 주가 확인해 보시죠. 네, 목요일 경기가 있었던 키움과 롯데를 제외한 8개 팀들은 모두 2경기씩 치렀습니다. 8개 팀들이 모두 사이좋게 1승 1패를 나누어 가지면서 주중 3연전을 마무리했고요. 키움이 목요일 경기 수입회 위기에서 1승을 가져가면서 3연패에서 탈출했고, 롯데는 한 달 만에 위닝 시리즈를 챙기면서 2승 1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선두 SSG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네. 추신수 선수가 2경기에서 멀티히트 4안타를 치르면서 2경기를 마무리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 미나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경기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나 특히나 이제 한 선수만 가장 잘하는 선수를 찾다 보니까 SSG에서는 이제 추신수 선수인데, 추신수 선수가 인터뷰에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는데 그 단계를 다 건너뛰고 지금 시합을 뛰면서 본인이 그 루틴대로 잘 안 됐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걸 조금씩 찾아가고 있고, 또 중요한 순간에 안타도 때려내고 있고, 제가 보는 가장 높은 평가는 팀의 리더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추신수 선수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SSG 같은 경우에는 지표상으로 보면 공격 지표, 투수 지표 모든 지표에서 좋진 않지만 1위를 가는 건 확실한 리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갈 수 있고, 그게 바로 추신수 선수의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번 삼성과 SSG 경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네. 그 오승환과 추신수의 마지막 9회 말 상황. 너무 재밌었다고 해야 되나요? 재밌다고 하면 누구에게 좀 상처가 될 것 상처일 수 같은데, 있죠. 네, 오승환 선수가 사실은 요즘에 막 압도적으로 경기를 끝내진 않잖아요. 추신수가 2루타를 치고 나갔더니 그 자리에 대주자 김강민 선수 다 40살인데 40살 대주자, 40살 적시타, 40살 투수 이렇게 되는데 그 좀 스토리도 좀 묘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완바운드 된 공에 김강민 선수가 리드를 좀 많이 했다가 김민수 선수가 던진 공이 아웃이 됐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내가 만약에 김강민 선수였다면 이제 붙이잖아요. 그러면 3루로 가려다가 다시 돌아와서 죽었잖아요. 네, 이제 저였다면 3루로 아예 가든지 맞다. 아니면 2루로 돌아오른 척하다 바로 3루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그건 사실 순간적인 일이라 쉽진 않았을 것 같고, 이 세 선수를 한 화면에 볼 수 있었던 건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LG는 대주자 김용희 선수가 재치 있게 역전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희 선수가 엔트리에 들어있는 이유를 정확히 보여준 경기인 것 같아요. 네. 동점 상황에 대주자 나갔고 희생 번트 2루를 간 다음에 3루 도루를 시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경기를 잡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보통 경험이 많은 선수라도 후반전에 나가서 주루를 하게 되면 누구나 긴장하게 돼요. 근데 그 상태에서 3루 도루를 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일단 배짱도 좋고 이 과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뛸까 말까가 아니라 뛸 거면 바로 뛰는 게 확률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저는 김용희 선수를 높게 보고, 마지막에 컨택 플레이였거든요. 주자 3루에 있을 때 유강남 선수 타구에 김용희 선수가 스타트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컨택 플레이였는데 그 왜 그러냐면 3루 주자에 있다가 나한테 타구가 오면 뛴다고 했지만 순간적으로 스타트가 잘 안 돼요.
그래도 스타트를 끊었고 그때 이제 황재균 선수가 잡다가 펌블을 하면서 결승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경기는 사실 김용희 선수가 MVP였습니다. 네, 김용희 선수가 재치있게 3루까지 훔쳤고 또 유강남 선수 타구 때 홈을 밟았고 황재균 선수가 좀 아쉽게 네. 계속 비춰지면서 돌아왔지만 팀의 승리를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은 오재일 선수 요즘 제일 잘 쳐 이렇게 베스트 플레이어로 꼽아주셨네요. 저는 이제 오재일 선수의 역할은 홈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재일 선수가 삼성을 간 건 결국 라이온즈 파크에서 홈런을 때려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피렐라 선수가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오재일 선수가 같이 합류하면서 이제 쌍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재일 선수가 10경기에도 지금 타율이 3할이 넘고 홈런도 5개 때려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재일 선수가 잘 때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8호 홈런이었죠? 네. 네. 그러니까 좀 늦게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위가 13개? 그렇죠. 12개 뭐 이러니까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막판 스퍼트를 좀 낼 것 같습니다. 두산에서는 이 김인태 선수, 두산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요. 3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가로 따지면 추세인 거죠.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추세. 모멘텀 투자할 거면 이제 김인태 선수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김인태 선수가 본인의 확실한 주전 자리가 없었는데 최근에 잘하고 있고 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때리는 타구들이 내용도 좋고 홈런도 잘 되고 있어서 김인태 선수는 계속해서 블루칩의 주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 어제 했잖아요. 두산은 쉽게 올리지 않는 대신에 이렇게 올라오면 그 실력이 그렇죠. 먼저 만개를 한다. 김인태 선수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에서는 뭐 최영우 선수가 없는 자리에 이정우 선수가 한 방씩 때려줬었는데 이정우는 포수 마스크를 썼고 최영우가 돌아왔고 그렇죠. 그러면서 팀의 승리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한화의 경기에서 최영우 선수가 4번 타순에 들어가서 역전타를 날렸는데 사실 쐐기타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 쐐기타를 이정훈 선수가 해줬는데 제가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건 본받을 만한 선수가 필요해요. 저 선수를 좀 쫓아하고 싶은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정훈 선수가 볼 때 저는 최영우 선수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날도 보면 최영우 선수 때린 다음에 이정훈 선수가 쐐기타를 날리는 모습에서 이 두 선수가 잘 조화가 맞아지면 기아의 공격력도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용우 선수도 사실 포수 출신이기도 그렇죠. 하고 경찰청 다녀와서 막 중고 신인 하면서 그때부터 막 삼성에서 잘했던 선수잖아요. 선수에게 좀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거기다가 포수 출신들이 결국 볼 배합에 대한 싸움에서 한 수 위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롯데에서는 저희가 뭐 나균환 선수, 나종덕 선수가 아니라 나균환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했는데 선발로 3경기 만에 첫 승을 가져가게 됐어요. 첫 승도 6.2이닝 동안 안타 3개 맞았거든요. 거기에 무실점이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포수를 하다가 투수를 하는 선수들의 특징은 공이 좀 무겁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LA 다저스의 켄니 젠슨이라든가 뭐 KT의 김재윤 선수랑 공통점이에요. 공 자체가 빠르기도 하지만 묵직한 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나균환 선수가 본인 페이스만 잘 지키면 또 한 명의 포수에서 투수로 성공한 케이스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좀 성공 가도를 달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나균환 선수 앞으로의 등판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브스의 대표 백신난 이종렬 국가대표 코치와 나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국가대표 타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우리 선수 뽑아주세요. 뭐 요 포지션에 누구 갈까 이게 아니라 지금 제일 잘하는 이정우, 강백호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 두 선수는 네. 가서 잘해줘야 되는 선수거든요. 그럼요. 두 선수가 지금 KBO 리그에서 가장 잘 때리고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먼저 이제 강백호 선수를 보면 지금 페이스라면 229안타 페이스라고 하거든요. 야, 우리 기록이 201이죠. 201안타 하잖아요. 근데 지금 페이스대로 가면 229안타인데 와, 압도적이다. 저는 이제 강백호 선수를 보면서 중계할 때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진화한다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보면 잘 때리면 어떻게 보면 나는 계속해서 잘 때릴 거라고 약간 우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면이 보이지 않는 면에서 보면 일단 심리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강한 선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보통
내 타석을 들어가면 첫 번째 안타, 두 번째 안타, 세 번째 안타 치면 아 오늘은 좀 됐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마지막 4개째 안타를 때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저는 성장한다고 보거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선 10개 중에 9개를 가지고 있어도 1개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된대요? 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제 얘기는 아닙니다. 강백호는 부자 아니라 지금 재벌인데요. 재벌 4할인데. 지금이면 재벌이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더 잘하려고 해야 저는 이제 4할을 때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강백호 선수를 제가 처음 본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봤거든요. 네. 서울고등학교 때. 네. 근데 이때도 남달랐던 것 같아요. 때리는 것도 그렇고. 뭐 그리고 강백호 선수는 네. 고 이때부터 뭐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도 때부터? 잘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저한테 물었던 게 뭐냐면 공을 앞에서 때려야 되냐고 물었거든요. 그 서울고등학교하고 야탑고등학교 선수들 이렇게 해서 우연하게 이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공을 좀 뒤에다 놓고 때려야 된다라고 뒤에다 놓고 때려. 히팅 포인트를. 그렇구나. 근데 이 선수는 자기는 앞에 놓고 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냐고 거꾸로 저한테 물어봤던 선수예요. 그 얘기는 그때부터 고민이 많았던 선수라는 거죠. 네, 이게 트렌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막 우드를 찍어치나요, 쓸어치나요 이런 것처럼? 저는 이거는 불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타자가 배트를 들고 0이라는 스피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세게 해서 가장 강한 위치에서부터는 이제 감속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배트를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장 강한 데서 때릴 때 타구는 가장 멀리 가거든요. 배트가 0에서부터 스피드를 출발했을 때 가장 강한 지점에서 때릴 수 있는 위치는 결국 히팅 포인트가 앞에 돼요. 앞에요. 근데 그거를 이때부터 얘기했고 본인은 앞에서 쳐야 된다고 믿고 있었는데 맞냐고 물어본 거예요. 선행학습이 대단했네요.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하는 대학교 애는 고제를 본 거네. 처음 본 거예요. 보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타격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데 얘는 히팅 포인트를 앞에서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던 친구였거든요. 지금 보면 타율이 4할 1푼 9리 뭐 7홈런 47타점 모든 지표에서 거의 1위 아니면 2위거든요. 지금도 중계 가서 만나서 물어보면 뭐 오른쪽 어깨가 먼저 열리는 게 아니에요. 뭐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한테만 질문하겠냐 이거죠. 타격 코치 또 다른 분들 하면서 다 취합을 해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저는 뛰어나다고 봅니다. 네. 너무 많이 했네. 고등학교 때 이거 만난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이거 알아서 편집해주겠죠. 네, 뭐. 고등학교 때 만난 선수가 좀 많더라고요. 그때 야탁고랑 서울고 그때 강의 때 이정우 선수를 이야기하면 네. 좀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정우 선수는 밑에서 약간 위로 막 이렇게 올려치는 유형의 타자거든요. 그래서 그 스윙에 대해서 논란이 처음에 많았어요. 근데 이 선수도 그 선수는 그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이 발사각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이정우 선수는 그렇게 쳐야 잘 칠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선수들의 신체 조건이 각자 달라요. 근데 하나의 틀에 넣으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김민아 아나운서도 스윙 골프 칠 때 이 한 틀에 넣으면 잘 안 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영혼 하나도 없네. 네. 아니, 영혼 1도 없네. 아니 지금 국가대표 가가지고 잘해야 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네. 갑자기 타격 이론으로 가니까 네. 지금 제가 원했던 이야기가 아니어서 조금 실망하고 있거든요. 지금 땀이 나고 있어요. 지금. 저는 뭐 이정우 선수 사실 시즌 초반에 좀 헤맬 때 이정우 걱정을 했는데 세상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연예인 걱정과 이정우 걱정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는데 너무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타구 방향은 어떤 걸 얘기를 좀 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이 두 선수를 비교해봐서 타구 방향이 다를 줄 알았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타구를 좌중우 어느 쪽도 다 똑같이 다 보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선수는 강백호는 좀 강하게 때리는 것 같고 이정우는 컨택 위주로 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타구 방향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스프레이터 어느 방향으로 다 때릴 수 있는 이런 게 중요하네요. 타자.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림픽에 나가게 될 확률이 높은 두 선수인데요. 나가게 된다면 타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김경문 감독이 짜시겠죠. 이건 좀 약간 말하기 그렇구나. 그럼요. 이거는 이제 저희는 많이 짜거든요. 저도 짜긴 하는데 저는 맨날 짜는데. 저도 짜긴 하는데 이거는 이게 오피셜하게 하는 거고 또 김재현 타격 코치도 있고 있으니까. 감독님도 있고 대신에 이 선수들은 제가 그 프리미어 12 할 때도 봤지만 거침이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타석에 들어가서
칠까 말까 망설이는 게 아니라 그냥 과감하게 때릴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높이 평가하거든요. 김하성 선수가 빠졌는데 김하성 선수 역시 그런 선수들이에요. 자, 그리고 강백호 선수의 4할 유지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4할은 정말 대단한 건데 그렇죠. 유지라는 표현보다는 결국 4할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당분간 유지할 수 있다는 쪽에 한 표를 던집니다. 그 이유는 강백호 선수가 볼넷을 잘 골라나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타석에서 저는 그렇게 마음 비우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할을 때리고 있다는 건 4번 나가서 2번 못 치면 떨어져요, 타율이. 맞아. 이게 유지가 더 아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하루에 한 번은 볼넷을 나가고 안타 2개 정도는 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건 결국 선구안인 것 같아요. 근데 선구안은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심리적인 부분도 필요한데 그 두 가지를 지금 잘하고 있다. 네. 강백호 선수한테 또 투수들이 점점 더 어렵게 승부를 할 테니까 당연하죠. 선구안이 조금만 더 겸비가 된다면 고타율 유지하는 거예요. 강백호 선수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200안타 페이스 가능할까요? 두 선수? 저는 일단 강백호 선수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박병호 선수나 최정수 선수나 홈런 타자들 보면 다 몸쪽 던지거든요. 이대호 선수처럼. 그래서 몸에 맞춰서 가든지 아니면 몸쪽 바짝 붙여서 뒤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는데 네. 강백호 선수한테도 많이 던지는데 전혀 꿈쩍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키인 것 같아요. 네. 그 옛날에 막 최정수 선수도 안 움직여가지고 더 많이 맞아가지고 그 막 기록 갖고 있잖아요. 네, 몸에 맞는 볼 기록들이거든요. 근데 상대 투수 입장에서 보면 몸에 맞는 볼이 그 선수한테 미안하지만 더 낫거든요. 네. 왜냐하면 타격감을 떨어뜨리는데 최고예요. 맞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강백호 선수는 잘 맞지도 않아요. 잘 피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그렇게 계속 몸쪽 던져도 그 공 때려서 홈런도 치고 와. 밀어도 치는 이런 쪽에서 굉장히 대단하다. 기술적인 면이 높기 때문에 저는 200안타도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 가야 되는 강백호와 이정우 선수,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두 선수 모두 잘해줘야 되고요. 도쿄올림픽 얼마 남지 않았는데 두 선수만큼이나 이종열 해설위원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네. 제발요. 다가오는 주말 3연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와 NC가 만나게 되네요. 그러니까 두 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 이제 선발 투수가 루친스키, 송명기, 김영규 선수 쪽에 조금 더 기울어서 저는 NC 쪽에 한 표 던졌습니다. 네, NC 루친스키, 송명기, 김영규 선수가 나서게 됩니다. LG와 기아의 만남은 어떻게 보시나요? 차우찬이 돌아오네. LG 입장에서 보면 천군만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최우찬 선수가 돌아와서 과연 어떤 경기를 펼쳐줄까 저도 궁금하고 지금 로테이션 상으로는 브룩스 선수가 지금 맞대결이거든요. 네. 이 경기 완전 빅게임일 것 같아요. 와. 근데 지금 이제 페이스라면 저는 LG 쪽에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경기 브룩스 선수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브룩스 선수가 좀 많이 맞으면서 내려갔는데 작년 브룩스가 좀 아닌 느낌?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는데 이 경기를 이제 차우찬 선수와 브룩스 선수가 과연 어떨지 저도 진짜. 궁금한데 사실 이런 경기를 중계를 해야 재밌는데 네. 아쉽습니다. 저희는 이제 롯데와 KT의 중계를 하게 됐고요. 롯데와 KT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 선발로 봐서는 데스파인의 소영준, 쿠에바스 선수가 나오는 KT 쪽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 네, 나균환 선수가 이렇게 된다면 2번 등판을 하는 수가 되겠네요. 네, 이제 나균환 선수 이닝도 더 많이, 투구수도 더 많이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롯데가 주중 3연전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주말 3연전 어떻게 맞이하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KT의 우세로 점쳐주셨습니다. SSG와 두산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경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하기에. 대신에 홈팀인 두산 쪽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저는 어쨌든 간에 최원준, 로켓, 미란다면 네, 로켓 미란다 진짜 잘 던지잖아요. 최고의 지금 선수거든요. 로켓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지표상으로 가장 지금 잘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두산 쪽에 우세를 받습니다. 로켓 미란다의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두산의 우세를 좀 예상을 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삼성과 키움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사실 여기도 좀 박빙으로 보긴 하는데 뷰캐는 최채흥, 백정현 선수로 이어지는 삼성 쪽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 삼성의 우세로 예상을 좀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말 3연전 이종열 해설위원은 NC, LG, KT, 두산, 삼성의 위닝 시리즈를 예측을 했고요. 지난 주중 시리즈는 저희가 이제 위닝 시리즈를
이제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두 두 경기밖에 하지 못했잖아요.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댓글 보면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렬 위원이 보는 이번 주말 3연전의 관심 선수 누군가요? 전 일단은 뭐 오늘 전 차우찬. 저번 한 수인데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쵸. 차우찬 선수가 일단 부상 또 수술 경력 그러면 건강하게 돌아오면 LG 선수로서의 차우찬보다는 한국을 대표하는 좌 투수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네. 타자는 저는 강백호 선수입니다. 네. 강백호 그럼 선수. 차우찬 강백호 가시나요? 네, 차우찬 강백호 가죠. 네. 이종렬 해설위원과 함께 했던 미나리 이렇게 주말 시리즈 예측을 해봤는데요. 주말 시리즈를 통해서 결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